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미니 프로젝트 자바 2부 강의에서 구현해야 되는 애플리케이션의 기능 요구사항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구현해야 되는 애플리케이션은 푸드트럭 키오스크 애플리케이션이고요. 이번 자바 2부 편에서는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애플리케이션을 구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푸드트럭이 있을 만한 환경을 쉽게 떠올릴 수 있는데요. 이런 이미지를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면서 나머지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푸드트럭은 일반적으로 손님들이 음식을 주문할 때 이용하게 될 메뉴가 존재합니다. 즉, 메뉴판이라고 보시면 되죠. 여기 아래쪽에도 이렇게 메뉴를 작성을 해 두었고요. 손님들이 여기에 오면 메뉴를 확인하고, 그리고 이쪽에는 요리를 하시는 사장님이 계시겠죠. 손님들이 주문하고자 하는 음식을 사장님에게 주문을 할 겁니다. 그러면 손님의 주문을 확인하고 손님에게 결제를 요청하겠죠. 요즘은 대부분 신용카드로 결제를 할 거고요. 신용카드 단말기가 없는 푸드트럭 같은 경우에는 현금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손님의 편의를 위해서 신용카드와 현금으로 둘 다 결제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겁니다. 결제가 끝나고 나면 푸드트럭 사장님이 이렇게 손님에게 음식을 제공을 하겠죠. 손님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뭐뭐 주문하신 분이라고 부르시면서 음식을 손님에게 제공할 수도 있고요. 손님이 많을 경우에는 주문한 손님이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결제가 끝나고 나면 주문한 음식과 주문한 순번이 함께 명시가 되어 있는 대기표를 손님에게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사장님 입장에서도 요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몇 번 손님 음식이 나왔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음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아무튼 키오스크가 없는 푸드트럭 같은 경우에는 메뉴판이 존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카드 단말기가 별도로 존재할 수 있고, 자, 어쨌든 전통적인 푸드트럭 같은 경우에는 실물 메뉴판이 구체적으로 존재해야 되고요. 그리고 손님과 사장님 간에 서로 주고받는 인터랙션이 많습니다. 손님은 이거 주세요. 그리고 사장님은 결제해 주세요. 그리고 요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사장님이 손님을 불러서 음식이 다 됐습니다 라는 이런 인터랙션 과정을 거칠 겁니다. 자, 아래쪽에 가시면 제가 지금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 적혀 있으니까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키오스크를 도입하게 되면 여기 1번부터 4번까지의 과정이 손님과 사장님 간의 인터랙션이 아니라 손님과 키오스크 간의 인터랙션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메뉴 확인도 키오스크에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말로 직접 주문을 하는 게 아니라 키오스크의 버튼을 눌러서 주문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사장님이나 직원의 안내에 따라서 결제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키오스크에 신용카드를 꽂아서 직접 결제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제가 완료되면 사장님이 직접 순번 대기표를 손님에게 주는 게 아니라 키오스크에서 순번 대기표가 주문 내역이 포함되어서 자동으로 출력되어서 손님에게 전달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키오스크를 운영하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1번부터 4번까지의 과정을 신경 쓸 필요 없이 5번과 6번의 과정에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음식을 요리하는 과정에만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생산성이나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물론 이런 장점만 존재를 하는 건 아니고요. 단점도 존재를 하긴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키오스크를 사용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키오스크를 사용하는데 생각보다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더라고요. 결국 인간미는 조금 줄어들긴 하지만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다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이제 프로젝트 목표를 잠깐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가 스프링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자바 콘솔 애플리케이션을 구현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관리할 거고요.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할 겁니다.
즉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개념이나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 이용에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는 여러 개의 데이터 액세스 기술들을 제공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JDBC 클라이언트라는 데이터 액세스 기술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와 인터랙션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스프링에는 프로파일이라는 기능이 존재를 합니다. 스프링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 컴퓨터, 즉 로컬 환경, 그리고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서버 환경에서 돌아가는 애플리케이션의 설정을 다르게 가져갈 수 있는 프로파일이라는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 이 프로파일 기능을 이용해서 손님이 이용하는 화면과 그리고 사장님이나 직원이 이용하는 화면을 구분해서 보여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아래쪽에서 제가 구현해야 되는 애플리케이션의 화면을 보여드릴 텐데요. 손님이 사용하는 유저 인터페이스 UI와 직원, 즉 푸드트럭의 관리자가 사용하는 UI는 다르겠죠. 자, 어쨌든 이따가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자바 1부에서 도메인에 대한 설명을 대략적으로 드렸었는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각각의 도메인 엔티티 간의 객체를 참조해서 서로 간에 관계를 맺는 그런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객체 참조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도메인 주도 개발이라는 기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바 1부 강의에서도 테스트 케이스를 많이 작성을 해보았는데요. 이번 2부 강의에서도 우리가 구현하는 핵심 기능들에 대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 1부 강의 시간에도 싱글턴 패턴 그리고 오브젝트 팩토리 패턴 같은 디자인 패턴을 사용을 해보았는데요. 이번 2부 강의에서는 템플릿 콜백 패턴이라는 디자인 패턴을 적용을 해서 중복되는 코드를 공통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구현해야 되는 기능 구현 요구사항을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기능 구현 요구사항은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해서 화면을 직접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푸드트럭당 키오스크는 한 대로 제한한다 라는 의미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자주 이용하시는 패스트푸드점에 가시면 여러 대의 키오스크가 존재를 하고 손님들이 비어있는 아무 키오스크나 이용을 해서 주문을 할 수 있죠. 그런데 푸드트럭 같은 경우에는 푸드트럭이라는 그 자체가 이동식 식당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키오스크를 여러 대 운영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직까지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강의 자체가 콘솔 애플리케이션을 구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키오스크는 한 대라고 가정을 하고 구현을 하는 게 조금 더 적절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요구사항에 명시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 대의 키오스크로 운영하는 푸드트럭이라면 고려해야 될 게 더 많아지기 때문에 구현의 복잡도도 그만큼 높아질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저희는 키오스크를 한 대로 제한한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고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게 되면 손님 모드와 직원 모드에서 보여지는 화면이 달라야 합니다. 즉, 이 말은 손님은 자기가 주문하고자 하는 음식을 보고 주문을 진행하기만 하면 되지 직원이 사용하는 화면을 볼 필요가 없죠. 봐서도 안 되고요. 자,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해서 손님 모드와 직원 모드에서 어떤 식으로 화면이 출력이 되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인텔리제이 얼티밋 버전에서는 스프링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파일의 설정 값을 이렇게 입력을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작성한 코드에서는 두 개의 프로파일 값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어드민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가 유저라는 설정 값이고요. 두 번째가 조금 전에 봤던 어드민이라는 설정 값입니다. 유저라는 설정 값은 손님이 사용하는 화면을 출력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어드민이라는 설정 값은 직원이 사용하는, 즉 관리자가 사용하는 화면을 출력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먼저 손님이 사용하는 화면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님이 사용하는 화면에서는 주문을 시작하려면 엔터키를 누르세요 라는 안내 메시지부터 먼저 보입니다. 자, 여기서 엔터키를 누르면 이렇게 손님이 주문할 수 있는 메뉴 목록이 표시가 됩니다. 자, 아래쪽은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번에는 직원 모드의 화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프로파일 값을 어드민으로 이렇게 지정을 한 뒤에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면 됩니다. 자, 혹시나 인텔리제이 얼티밋 버전이 아니라 인텔리제이 커뮤니티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액티브 프로파일즈라는 항목이 아마 보이지 않을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커뮤니티 버전에서 프로파일 값을 지정을 못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Modify Options라는 이 항목을 누르시고 이 Add VM 옵션을 추가를 해서 VM 옵션 값으로 프로파일 설정 값을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설정 값은 여기 얼티밋 버전처럼 단순히 어드민만 입력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레이드에서 사용하는 옵션 설정 규칙에 맞추어서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요건 여러분들이 구글링을 하셔가지고 한번 찾아보시면 검색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자, 어드민 값을 입력을 하고 다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화면이 다르죠. 직원 모드에서는 관리자 화면으로 로그인 하세요 라는 메시지가 먼저 보이고요. 그리고 로그인 아이디를 입력하는 메시지가 보입니다. 여기서 아이디를 입력하고 패스워드를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 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할 때 프로파일 기능을 이용해서 손님 모드 그리고 직원 모드를 구분해서 화면을 출력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콜론 Q를 입력하면 사용자 입력 화면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라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자바 일부 강의 시간에 이미 사용을 했던 기능이라서 간단하게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손님 모드에서 엔터키를 누르고 주문을 진행을 해 볼게요. 지금 3개의 메뉴가 있는데요. 1번 메뉴를 한번 주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주문할 메뉴는 1번이고요. 엔터키를 누릅니다. 그리고 주문 수량을 1로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제를 하기 전에 이렇게 현재까지 내가 주문하기 위한 음식 목록이 표시가 되는데 주문을 하다 보면 실수해서 주문을 다시 하고 싶은 경우도 있잖아요. 여기 주문 취소하려면 0을 입력하세요 라는 기능이 있긴 하지만 여기서 콜론 Q를 입력하면 처음의 화면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여기서 엔터를 치고 이번에는 주문할 메뉴 번호만 입력을 한 상태에서 주문 수량을 입력해야 되는데 메뉴 번호를 잘못 입력했다라고 가정하면 여기서도 Q를 입력하면 처음 화면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이런 기능을 여러분들이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할 때 추가를 한번 해 보십시오. 사용자의 편의성을 위한 기능이기 때문에 있으면 조금 더 편리하겠죠. 자, 메인 화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출력이 되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메뉴 선택 화면에서 구현해야 될 요구사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메뉴 선택 화면에서는 항상 동일한 메뉴가 표시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 두었는데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했을 때 출력되는 메뉴들을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의미이고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출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따가 직원 모드, 관리자 모드로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리자가 어떤 특정 메뉴를 추가하는 기능은 현재까지는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킬 때 항상 동일한 메뉴가 표시되도록 데이터베이스에서 메뉴 데이터를 가지고 오게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애플리케이션이 종료되면 데이터가 모두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매번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때마다 메뉴가 동일하게 표시되게 하려면 테스트 데이터를 어딘가에 정의해 두고 이 데이터를 애플리케이션 실행할 때 매번 불러와서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자, 이런 기능들은 스프링에서 아주 잘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프링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메뉴 선택이 완료되면 결제 예정 음식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라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여기입니다. 현재는 메뉴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택한 메뉴가 없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메뉴 하나를 선택을 해볼게요. 자, 1번 메뉴를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주문 수량으로 1을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이렇게 결제 예정 음식으로 조금 전에 선택한 1번 메뉴의 수량과 결제 예정 금액 등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문을 하기 전에 자기가 선택한 메뉴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게 사용자의 실수를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겠죠. 자, 그 다음에 메뉴를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메뉴를 선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1번을 입력하면 다른 메뉴를 다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1번을 입력하고 메뉴를 하나 더 추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번 메뉴를 한번 선택을 해 볼게요. 그리고 수량을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면 자, 두 번째 선택한 메뉴가 이렇게 추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제 금액도 당연히 추가한 메뉴만큼 업데이트가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을 입력할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손님이 최종적으로 음식을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주문을 하게 되는데요. 엔터를 한번 쳐볼게요. 자, 주문이 완료가 되었다라는 메시지가 표시가 되고요. 사용자가 주문한 메뉴에 대해서 주문 내역이 이렇게 쭉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문 대기 번호가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또 주문 번호도 이렇게 출력이 되고요. 그리고 주문 일시도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주문 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주문 결과를 콘솔에 출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실제 키오스크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꽂아서 결제를 진행하겠죠. 근데 이제 저희는 콘솔 화면이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실제 결제를 진행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결제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결제 프로세스는 가짜로 진행하도록 구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요구사항에 나와 있는데요. 결제 프로세스는 실제로 진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목 객체와 스터빙을 이용합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목이라는 개념과 스터빙이라는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구글링을 하셔가지고 한번 살펴보시고요. 강의 시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실제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에 결제 정보를 넘겨서 결제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결제를 했다 치고 다음 프로세스로 넘어와서 주문을 완료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결제를 했다 치고이지만 주문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주문 정보는 당연히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해야 될 테고요. 주문에 해당되는 결제 정보까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해야 됩니다. 결제 정보로 저장을 해야 되는 항목은 여기 이렇게 명시를 해 두었는데요. 이 결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해 주시면 됩니다. 주문 번호나 주문 금액, 결제 상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텐데 여기 결제용 키에 대해서는 아마 잘 모르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결제용 키는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이죠. 신용카드 회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신용카드 결제 대행사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쪽에서 발급해주는 키를 의미를 하는데 이 부분도 잘 모르시겠으면 일단 검색을 하셔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의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제 ID는 그냥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자동 증가하는 프라이머리 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문 내역, 대기 순번을 표시를 해야 되고요. 실제 키오스크에서는 주문 내역이 종이에 출력이 돼서 손님에게 전달이 돼야 되겠지만 저희는 콘솔에다가 출력하는 걸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주문이 완료되고 나면 다음 손님이 다시 주문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문 내역을 표시하되 맨 아래쪽에는 이런 식으로 다음 손님이 주문을 진행할 수 있도록 메인 화면을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자, 요거는 확인을 했고요. 자, 이번에는 0을 입력하게 되면 주문을 취소하게 됩니다. 자, 주문을 취소하게 되면 내가 이때까지 선택한 음식이 있더라도 주문을 취소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주문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면 되겠죠. 그러려면 내가 선택했던 음식의 내역을 삭제를 해 줘야 됩니다. 요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 설명을 안 드렸는데 하나만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주문을 완료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주문을 하기 위해서 메뉴를 선택하는 화면으로 들어오면 이미 주문이 끝났기 때문에 결제 예정 음식에 출력되었던 메뉴 항목들이 없어야 되겠죠. 자, 1번 메뉴를 주문을 하려고 선택을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주문을 취소해서 다시 주문 프로세스를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메뉴 하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한 메뉴가 표시가 되는데 0을 한번 눌러 볼게요. 자, 그러면 주문 취소 완료 메시지가 표시가 되고요. 다시 주문을 시작하기 위해서 엔터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제 예정 음식에 아까 선택했던 메뉴가 사라져야 되죠. 자, 이제 손님 모드에서의 도메인 규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메인 규칙은 여러분들이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할 때 특정 도메인, 즉 특정 기능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우리 애플리케이션의 핵심 도메인 기능은 주문이죠. 주문. 네. 그래서 손님이 주문을 하기 위한 로직에서 지켜야 되는 코드 규칙을 의미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사용자가 선택한 메뉴 하나당 주문을 하게 되면 이렇게 주문 수량 곱하기 메뉴 가격의 금액으로 계산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개의 메뉴를 선택하고 주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한 모든 메뉴를 합한 금액이 당연히 총 주문 금액이 되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이미 선택한 메뉴의 수량과 주문 금액을 업데이트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제가 화면으로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1번 메뉴를 하나 선택하고 주문 수량을 1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1번 메뉴의 가격이 10,000원이기 때문에 한 개 선택했기 때문에 당연히 10,000원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결제 예정 금액이 10,000원이겠죠. 자, 이 상태에서 1번 메뉴를 하나 더 주문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면 다시 음식을 선택하기 위해서 1번을 누르고요. 여기에서 1번 메뉴를 다시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주문을 하고 싶으니까 당연히 1을 누르겠죠. 자, 이렇게 하면 이미 1번 메뉴를 하나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렇게 다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추가로 주문한 수량 하나가 늘어났고요. 그리고 추가로 주문한 수량만큼의 금액이 이렇게 업데이트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결제 예정 금액은 20,000원이 되겠죠? 다른 음식 하나 더 주문해 볼까요? 이번에는 3번 메뉴 해볼게요. 3번 메뉴는 2,000원입니다. 자, 하나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번 메뉴가 이렇게 선택이 돼서 추가가 되었고요. 총 결제 예정 금액은 두 개의 음식의 수량만큼의 총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여기 표시가 되겠죠. 자, 계속해서 다음 요구사항 살펴보겠습니다. 주문을 완료하고 나면 주문 대기 번호가 주문 내역에 표시가 되는데 1부터 시작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주문이 등록될 때마다 1씩 증가해서 표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1부터 시작하는데 날짜가 바뀌게 되면 대기 번호는 1부터 다시 시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푸드트럭 영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푸드트럭 운영하시는 분들도 퇴근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다시 대부분 장사를 시작을 할 텐데요. 이때 날짜가 바뀌면 순번을 다시 매겨주는 게 더 편리하겠죠. 자, 이걸 화면으로 잠깐 볼까요? 제가 설명드리면서 아까 주문을 한번 했기 때문에 순번이 1이 아니라 다른 숫자가 표시가 돼야 될 겁니다. 자, 2번을 입력해서 주문을 한번 해볼게요. 이전에 주문했던 정보가 있기 때문에 주문 대기 번호가 2가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 3월 12일이 아니라 하루가 지나고 2025년 3월 13일이 되면 주문 대기 번호는 1부터 다시 시작을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주문한 음식은 결제 예정 음식 목록에서 제거되어야 한다. 요건 제가 아까 화면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주문이 완료되고 난 다음엔 임시로 저장되어 있는 장바구니 같은 개념이죠. 임시로 저장되어 있는 선택한 메뉴들을 지워주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주문을 취소하더라도 취소하기 전에 선택했던 음식들을 결제 예정 음식 목록에서 제거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손님 모드에 필요한 기능 구현 요구사항이고요. 이번에는 직원 모드, 즉 관리자 모드의 기능 구현 요구사항을 한번 살펴보고 이번 강의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